이 선거 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자신들을 알리는 인쇄물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한번 훑어보니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자신들을 알리고 유리한 자료를 넣었지만은 그래도 읽어보면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소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재인 1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인물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이걸 딱 열면은 후보자 정보 공개가 나옵니다. 정보 공개 자료, 인적사항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만 64세, 재산은 약 18억, 후보자 본인은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 18세 이상 직계비속이니까 아들 같은데요.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 그리고 세금 납부, 체납액이 없다. 전과 기록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1975년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소명서를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과 기록 중 집시법 위반 등 부분은 1975년 대학 재학 시절 유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 전과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받은 데 대해서는 2004년 9월 6일에 확정된 형량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형 부분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었고 청문회 전에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불출석한 것이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민심이 전심이었습니다. 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TV 토론 끝 마무리 발언을 할 때 거의 매번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 민심에 반대하는 민심도 많습니다. 태극기 민심이 대표적인데, 그렇다면 촛불 민심만 받들어서 나라를 개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국민통합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를 합니다.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안보 대통령을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개성공단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새로운 경제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오히려 확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은 기존의 NLL을 변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또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 독점 체제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준표 후보도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치검찰로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는 국가가 감당하겠습니다. 또 아이는 나라가 키우겠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나라가 키우면 안 됩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할 일이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시절에 고아들을 국가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북한도 아이들을 유치원 때 키우면서 김일성 수령 교육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나라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통신비 덜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2번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이분은 내세우는 표가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나이가 62세,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본인은 육군 이병 복무 완료, 소집 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남 차남이다 육군 해군을 복무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없답니다. 납세액, 체납액 이렇게 적었는데, 그리고 공개된 재산은 약 26억 원입니다. 전과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1998년 1월 26일, 2000년 8월 15일에 사면 특별 복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주장을 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아예 무수저였다. 그래서 무수저 홍준표는 가난과 맞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선거 공보나 연설의 특징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부패 권력과 맞서 이겨냈습니다. 4선 국회의원 홍준표, 기득권과 맞서 이겨냈습니다. 기득권, 특권층을 비판하는 것이 이분의 한 공격 포인트라고 할까요? 세일스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친이도 친박도 아니었습니다. 서민대표 홍준표는 오로지 국민의 편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시절의 업적을 주장을 합니다. 좌파와 맞서 이겨냈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와 싸웠습니다. 행정을 혁신했습니다. 1조 3,488억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청렴도 1위의 깨끗한 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정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책 대안을 발표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겠다.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고 적었습니다. 외교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에 합의를 하면서 거의 불가역적으로 이것은 양쪽이 파기할 수 없게끔 못을 박은 것인데, 이것을 만약 무효라고 한다면 한일 관계는 아주 어렵게 되고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동맹 관계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결코 협상이 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 세금, 기업의 세금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가 드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정혁신의 출발은 청와대 검찰혁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외부 인사로 영입을 하고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준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하에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권적 위치, 수사의 무리, 권한 남용을 견제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강성 귀족 노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호 3번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이분은 이 그린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씨는 50대입니다. 55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의학 박사, 해군 대위 출신입니다. 재산은 좀 많습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 약 1,160억입니다. 정과는 없습니다. 이분은 총론적인 주장을 많이 실었습니다. 첫째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합시다 하면서 이분은 IT 기술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제3당을 만들어 본 경력을 앞세우면서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튼튼한 안보가 경제의 시작이다. 경제의 근본이 안보이므로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돈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 국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핵심은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보다 더 센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선거 공보를 읽어보면은 거창하고 원론적이지만은 구체적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처럼 구체적 정책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게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 바른정당은 잘 아시겠지만은 새누리당에 있었던 비박계들이 탄핵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좌파와 맞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든 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이름은 바른정당입니다. 이게 유승민 후보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의 새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 59세입니다. 59세.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을 했고 그 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본인은 병장, 육군 병장 출신이고 장남도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으며 재산은 약 48억 원, 후보자 전과는 없습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바꿔야 합니다. 능력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분도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국방비 늘리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번 선거에. 국방비를 GDP 대비 현재 2.4%에서 3.5%로 점진적으로 증액하겠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대통령, 용감한 대통령이 되겠다.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가지고 국가 영웅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안보는 보수, 민생은 개혁이다. 철학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번 TV 토론으로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로 꼽힙니다. 제목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 입장에서 나온 정치인이고 또 그 주장을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58세고 장남은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병역 의무가 없죠. 전과 기록에는 재산은 3억 5천으로 되어 있고요. 전과 기록은 2개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3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 이것은 2003년입니다. 소명서가 있습니다. 85년 6월 전두환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벌어진 구로 동맹 파업 사건 관련이고 이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사태를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 최초의 친노동정부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연된 설명은 재벌공화국 60년. 그 결과는 불평등한 대한민국이다.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청년에겐 헬조선인 나라가 되었다. 재벌공화국 60년의 잔혹사 이제 끝냅시다. 이 말이 과연 통계상 맞는지는 따로 한번 따져보면 알 것입니다. 재벌공화국이라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국민공화국이죠.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60년의 잔혹사라는 말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더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꼭 피도록 만들겠다는 그 정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전작권 조기 환수, 북한 핵을 동결한다. 동결한다는 것은 현재 개발한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개발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핵 평화체제를 수립을 한다. 이건 서로 모순이 됩니다. 북한 핵을 동결하면 현재 개발한 핵폭탄은 그대로 두는데 이렇다면 비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핵 평화체제를 수립한다는 말은 상호 모순됩니다. 한국형 모병제다. 모병제는 지원제죠.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 지금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병제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이렇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꼽힐 것이냐 아니면 전쟁 위협이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5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설립된 정당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구새누리당은 이름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이 새누리당은 태극기 애국신당으로 설명이 되어 있듯이 태극기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인데 여기서 조원진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탈당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 선거 공보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1959년생입니다.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육군 하사 출신이고 5억 6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 기록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150만 원, 92년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이렇게 적고 6대 공약 40개 과제를 촘촘히 적고 있습니다. 좀 원론적인 제목, 총론적인 제목이 법치와 윤리가 바로서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비정상의 정상화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정의 지표이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는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시정 경제가 바로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만들겠다. 지방 분권으로 권력 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만들겠다. 사교육 부담도 정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서는 나라 만들겠다. 산업화 여건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주로 정당 배경을 가진 분들의 선거 공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거 공보는 인쇄물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연설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더 이 약속의 강도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5월 9일 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